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로 민선 8기가 반환점을 돕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미래 첨단 산업을 키우는 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광주 화정동 옛 광주 국군병원터에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오늘 개관합니다. 국민의힘이 5.18 망언으로 징계를 받았던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의 재출마 길을 열어줘 논란입니다. 광주FC가 창단 이후 처음으로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광주 MBC 인터뷰온에서 노동일 광주FC 대표이사를 만나봤습니다. 오늘로 민선 8기가 시작한 지 3주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반환점을 맞은 민선 8기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는 지난 2년의 성과를 설명하고 남은 2년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강 시장은 삼축 메가시티를, 김 지사는 그랜드 전남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를 선언하며 출범한 민선 8기 광주시. 반환점을 돈 강기정 시장은 지난 2년 동안 미래차 국가산단을 유치하는 등 산업의 그릇이 커졌고 누리고 즐기는 기회도 열었다며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가는 준비를 마쳤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민선 8기 임기 동안 광주가 서울, 부산과 함께 대한민국 발전의 3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통합한 관문공항을 발빠르게 만들어내는 것이 메가시티의 시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가 민군 통합공항 문제를 해결하고 광주 전남 메가시티 관문을 열 수 있는 골든 타임입니다.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 전남도정을 이끌고 있는 김용록 전남지사도 그동안의 성과와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전남도 예산이 6년 만에 7조에서 12조 9천억 원으로 71% 상승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그랜드 전남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 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에너지와 관광, 첨단산업 등 지역에 특화된 지방자치부대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남해안 종합개발청을 신설하고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등 10가지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겁니다. 전남만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과 역량을 발판으로 글로벌 대전환의 파고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겠습니다. 강 시장이 광주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산업을 전남의 에너지 산업과 결합한 알리백 메가시티 구상을 밝힌 반면 김 지사는 공항 이전과 메가시티 등 지역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해 앞으로 남은 민선 8기의 성패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용록 전남지사의 갈등 조정력과 정치력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 낮까지는 장맛비가 주춤하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늦은 오후부터는 또다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 비구름대의 영향에서는 벗어난 상태입니다. 전남 해안 일부 지역에서만 약한 빗방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무더위가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기온 22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31도로 어제보다 5도 이상 높은 기온이 예상되고요. 습도가 높은 가운데 체감 더위는 이보다도 더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늦은 오후 다시 장맛비가 시작됩니다. 해안 지역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밤이면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모레까지 광주와 전남에 30에서 80mm가량의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많이 내리는 곳은 전남 내륙에서 120mm 이상,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15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강한 비가 집중되는 시각은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입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속 70km에 달하는 강풍도 동반될 것으로 보여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섬이 많은 남해안은 의료시설이 열악합니다. 보건지소마다 공중보건 의사가 있지만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다른 곳에 차출돼 진료가 어려운데요.
의료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자체와 지역 의료기관이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보건지소에 모인 어르신들. 육지에서 의사들이 왔다는 소식에 한걸음에 달려왔습니다. 혈압과 혈당부터 먼저 확인하고 온몸 구석구석 아픈 곳을 상담합니다. 딱 이러면은 막 무릎이 뚝 그래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작년부터인가? 마을 경로당에는 기력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 영양 수액을 놔드리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여수시 보건소가 의료 취약 지역인 섬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통합 의료 서비스입니다. 201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1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장까지 와서 직접 의료진이 진료를 해서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전공의 파업과 병원 휴진으로 시골 공보위마저 차출되면서 이곳 보건지소도 의료 공백인 상황이었습니다. 병원 갈 엄두를 못 냈던 어르신들은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건넵니다. 없어. 요새는 없으니까 안 계신 게로 자주 못 와요. 우리 선생님들이 와서 일해줄게 좋지요. 지역 병원도 의료봉사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로 구성된 진료팀을 꾸리고 상비약품과 영양수액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45년간 의사 생활을 하다 퇴직한 문대옥 씨는 매번 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수에서 피부과 의사로 재직한 아버지의 연을 계기로 3년 전 여수로 귀향했는데 쉬는 날마다 부부 내외가 섬을 찾아 남몰래 선행을 베풀고 있습니다. 또 제 와이프하고 둘이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은 우리 부모님 뵈는 것 같고. 지자체와 지역 의료기관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의료봉사가 더불어 사는 세상의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농촌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가 방과 후 문화 수업으로 베트남어 이중 언어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일하게 될 학생과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신광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18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인 진도 실업고등학교. 목요일 수업이 끝나면 열리는 베트남어 문화 수업에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결혼 이민 17년 차인 베트남 출신 강사의 지도로 수업이 시작됩니다. 베트남 인기 동요를 함께 부르며 발음을 익히는 학생들.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문화 수업은 특히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의 참여가 높습니다. 이번 이중 언어 교육으로 엄마의 고향이 베트남어를 배우면서 엄마도 한국어를 배우면서 참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성화고에만 있는 도지학교 대상자로 인근 조선업체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베트남어 수업에 남다른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기업에 나가서 현장 교육을 훈련을 할 때 외국인들과 기본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전남 농어촌에서 외국인과 결혼하는 사람은 10명 중 4명꼴. 증가하는 다문화 외국인 가정을 지역 공동체에 끌어안는 일에 지역 고교가 뛰어든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역의 리더로서 또 기업의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도실고의 이중언어 실험이 진행된 것은 이제 2달째. 5개월 과정의 언어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대상 언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학교 측은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사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과 관련해 조합인가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행정 2부 김성주 판사는 해당 사업지 소유자 등 9명이 광주 동구청장과 해당 조합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 설립 인가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정확한 비용 산정 없이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았고 위탁업체가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업체로 확인된 만큼 조합 설립 인가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인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야구의 도시 광주에서 축구 열기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광주FC는 창단 후 처음으로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출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홍진선 아나운서가 광주FC 대표를 만나 대회 준비 상황 등을 들어봤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꿈꿨던, 정말 바랐던 축구센터 준공을 하고 오픈 트레이닝 데이를 가지셨어요. 어떤 이게 의미가 있는 일이었는지요? 저는 축구는 배수가 배수 잘 되는 게 물이 빠지는 것이 가장 큰 생명이거든요. 그 인조구장도 살 수 이렇게 배수가 안 되니까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 감독이 나한테 하소연한 게 대표사님 특히 이 연습구장 하나는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 이제 우리 강기정 구단주께 그것을 저간에 좀 상황을 설명을 드렸고 이제 제가 취임했을 때부터 나온 이야기를 금년 2월에 드디어 삽을 뜨게 됐어요. 선수가 감독이 그냥 입이 쫙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그때 엄선된 이제 찐팬들이 이제 100명이 와서 하이파이브 하고 생각 보셨겠지만은 얼마나 기뻐하는 모습이었어요. 광주FC가 2024-2025 시즌 ACL이 본선 가시잖아요. 예, 본선. 사실은 저는 축구를 잘 몰라서 이게 어떤 대회예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서 서아시아, 동아시아 그런 리그에 있는데 그 합쳐서 토탈 합쳐서 그 리그 24개 구단이 이제 싸워서 거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울산이 리그 우승을 했고 그리고 포항이 이제 FA컵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리그 3위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국내 예선을 또 거쳐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FA컵으로 대표를 우승은 포항이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나가 하고 그래서 그 자리를 우리가 3등이지만은 2위로 이렇게 2위처럼 해서 엘리트로 이제 나가게 된 겁니다. 이제 광주FC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처음이죠. 3위 되는 것도 처음이었고 그 ACL에 나가는 것도 본선에 나가는 것도 처음이죠. 세부 일정 같은 것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지 우리는 그러면 우리 광주FC가 ACL에 나가서 경기하는 모습과 소식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지 우리 궁금해요. 광주 시민들도 직접 이제 직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 우리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번 예선이 한번 있습니다. 세부 스케줄은 안 나왔는데 아마 곧 이제 연맹에서 아마 그것을 이제 확정을 지을 겁니다. 우리가 8월 16일 날 아마 그 추첨을 합니다. 지금 월드컵 경기장에서 아마 경기를 직관하는 게 거의 없었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제 아시아 챔피언을 가리기 위한 예선전이 여기 광주에서도 열린다. 지금 그래서 그 준비를 하고 있고 작년에 워낙 잘했기 때문에 좀 서운하다. 왜 못 치고 나가나 이런 그 팬들의 마음이 있는데 5연패를 했을 때 점심을 먹고 나왔는데 식당에서 이 커피차가 있는 거예요. 5연패 후에? 5연패 후에 가슴 뭉클한 뭉클을 읽고 썼어요. 어떤 거요? 10연패 해도 괜찮다. 우리는 항상 강주FC 옆에 있다. 팬들이 찐 팬들이 보내주신 찐 팬들이 보낸 그 커피차를 보낸 거예요. 과일하고 커피하고 해서 그걸 내가 그 사진을 찍어서 우리 구단주한테 보냈어요. 이런 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강주FC 대표이사로서는 참 행복하다. 프로축구연맹에서 얘기하는 재정 건전성이 지금 탄탄하지 못하다. 지금 광주FC가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팬들 입장에서는 이거 여름 이적 시장이라든지 앞으로 팀 운영 같은 거 문제 있는 거 아닐까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엊그제도 감독과 둘이 1대1 면담을 했는데 한번 우리 이걸 헤쳐나가보자. 헤쳐나가보고 우리가 또 이제 우스갯소리로 했어요. 챔피언스리그에 이제 나가기만 해도 예선을 거쳐서 오는 팀하고 우리하고 지금 이제 16개 팀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출전만 해도 우리 출전 수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때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상당히 그것도 우리 좀 우리 의지를 좀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상당한 금액이고 또 거기서 몇 강 되고 그러면 또 그런 것을 하고 또 우리 어떻게 뭐 할 수 없죠. 시민들한테 우리가 하소연하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FC 선수들이 작년에 너무 잘했기 때문에 항상 그러라고
바람이 많으신데 지금도 아마 작년 못지않게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9월, 작년에도 9월이 분수령했거든요. 네. 9월에 대해서 3일을 쭉 계속 갔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박수를 성원을 보내주시면은 아마 또 그에 못지않는 이런 재정 건전이라든가 그것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성적으로 또 우리 선수들이 보답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항상 우리 시민들과 함께하고 같이 가는 그런 축구팀이 되도록 노력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가폭력과 국제 테러단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고통 치유를 지원하는 광주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오늘 개관합니다. 광주 화정동 옛 광주 국군병원 터에 들어서는 치유센터는 광주 본원과 제주 분원으로 운영되며 5.18과 4.3 등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가족 등의 후유증을 완화하는 치유 재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한편 광주시는 센터 운영 예산을 절반만 지원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최근 추경 예산을 편성해 운영비를 마련했습니다. 국민의힘이 5.18 폄훼 등으로 징계를 받은 김재원 최고위원 후보의 컷오프 결정을 취소한 것을 두고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어제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이 최고위원 자격심사에서 탈락한 김재원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후보 자격을 다시 부여했다며 5.18에 숭고한 정신이 국민의힘에 의해 또다시 훼손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역사를 폄훼하는 국민의힘의 본능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셈이라며 즉시 컷오프 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섬진강 상류에 위치한 경남 하동의 제첩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민들은 다량의 민물이 전남으로 빠져나간 탓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 경남 이종승 기자입니다. 섬진강 제첩 서식지가 강 하류에서 지금은 악양면 상류까지 북상했습니다. 서식지 염분 농도가 높아지는 바다화 현상 때문에 강 하류의 제첩 폐사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 이유는 갈수기 물 부족입니다. 강 상류에 섬진강댐과 주암댐이 차례로 생겼고 광양 다합 취수장까지 들어서면서 강 하류까지 유입되는 담수량은 급감했습니다. 대부분 전남의 농업과 공업, 생활용수로 빼내가고 있습니다. 제첩 생산량은 수협 위판 기준으로 20여 년 전보다 6분의 1 수준까지 급감했습니다. 다 빼갑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한 80% 이상을 빼갑니까 섬진강 그 민물이 없는 게라고 아예. 그러니까 완전 짠물만 하다 보니까 제첩이 이제 사라지는 것 같아요.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 정책은 엇박자입니다. 대통령 직속 물관리위원회가 다합 취수장의 하루 최대 취수량을 40만 톤에서 55만 톤까지 늘려준 겁니다. 제첩 어민들을 희생양 삼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섬진강 염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물 관련 그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와 그리고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물 문제가 지역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심히 우려됩니다. 제첩 피해 용역의 공정성도 논란입니다. 1차 용역을 끝냈는데 현장 조사가 거의 없었고 공정성이 의심되는 참여업체가 있어 교체를 요구했지만 2차 용역에도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가해자 쪽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가해자 쪽을 유리하게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체를 신뢰를 못하고. 영산강 유역 환경청은 2차 용역은 어민 요구를 반영해 현장 조사를 강화했고 용역기관은 입찰로 결정했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첩의 자원량, 생산량, 서식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제첩 서식 관계, 즉 제첩, 염분, 유량과의 관계를 도출해서 제첩 어민들은 최근 상복을 입고 대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인 데 이어 대규모 집회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서입니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파크 골프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지자체가 앞다퉈 파크 골프장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파크 골프장은 대부분 하천변에 조성돼 환경 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C 충북 전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호강을 따라 하천변에 들어선 파크 골프장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파크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40대 중년층부터 70대 이상 노년층까지 연령대도 다양합니다. 요새 같은 날씨는 더우니까 아침 한 6시 반에서 7시 사이 그때 되면 좀 선선해서 진짜 즐길 맛 나죠. 시원하고. 일반 골프처럼 골프채로 공을 홀에 집어넣는 규칙은 비슷하지만 공은 1.5배가량 더 크고 경기 내내 필요한 채도 단 1개뿐. 보통 1주 정도 교습받으면 누구나 쉽게 나와 즐길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일반 골프를 할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여기는 언제 어느 때나 그냥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면서 비용도 절감되면서 건강이 최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은 청주시의 미호강 파크 골프장입니다. 최근 파크 골프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기존 27홀에서 9홀을 확장했습니다. 36홀의 규모에서는 최대 144명이 한꺼번에 운동할 수 있는데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 항상 2배 넘는 인원이 몰려 있습니다. 청주시 내 23개 클럽 회원수만 2,500명. 홀짝으로 나눠 이틀에 한 번만 운동할 수 있습니다. 연령대는 40대부터 지금 90대까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으시나 적으나 다 친구처럼 운동해요. 파크 골프 수요가 늘면서 각 시군도 경쟁적으로 파크 골프장을 짓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에는 18개의 파크 골프장이 운영 중인데 2026년까지 15개를 더 짓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11곳이 추가로 검토 중입니다. 파크 골프장을 지으려면 넓은 부지를 싼 값에 구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하천변에 조성하는데 주변 생태 환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미호강과 오송 파크 골프장은 생태자연도 3등급이라 개발이 가능하지만 멸종위기 동식물의 주 서식지로 개발이 제한되는 1등급 지역과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미호강 파크 골프장 인근에는 법정보호종인 수달과 살기 관측됐고 멸종위기 종인 수염풍뎅이의 서식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당장 편리만 생각하면 그렇게 이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둔치를 계속 이용하다 보면 우리가 필요하다고 이용하다 보면 수많은 포유류들 또는 곤충들 거기 사는 생물들의 서식 공간이 파괴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거죠. 금강유역환경청은 하천 고유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크 골프장 점용 허가를 내주고 있다면서 문제가 생기면 원상복구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편의점에서 하는 맥주 4캔 묶음 할인 행사 많이들 이용하실 텐데요. 그런데 캔 밑면에 품질 유지 기한 확인해 보셨나요? 2년 전에 제조된 상품까지 팔리고 있어 재고 밀어내기 아니냐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주문화방송 박혜진 기자입니다. 편의점 냉장고를 장식하고 있는 4개 9,000원, 4개 12,000원 홍보 문구. 할인 맥주를 하나 꺼내봤습니다. 밑면에 적힌 품질 유지 기한이 지난해 2월까지, 재작년 2월에 만든 2년 넘은 맥주가 팔리고 있습니다. 품질 유지 기한? 이거 지났는데 먹어도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바꿔드려야지. 그 낮에는 걸 우리가 팔아먹을 수가 없잖아. 다른 편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한이 10개월이나 지난 맥주, 제조한 지 1년 10개월이 지난 재고라는 뜻입니다. 기한이 한 달 지난 맥주들도 수두룩하게 발견됩니다. 품질 유지 기한보다 더 지나도 상관은 없어요. 저 홍보 좀 처리를 해드릴게요. 전주 소재 3개 브랜드 편의점을 돌아본 결과 수입 주류에 주력하고 있다는 특정 편의점 4곳에서 기한을 훌쩍 넘긴 맥주가 확인됩니다. 6월 말까지 한 달간 4캔에 9,000원이라는 할인 행사. 할인을 미끼로 품질 유지 기한을 훌쩍 넘긴 재고떨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소리가 다 다르고 가슴도 안 되고 힘들겠네요. 각종 커뮤니티에도 편의점에서 기한이 최대 2년이나 지난 맥주를 모르고 구매한 소비자가 황당해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 베스트 비포로 불리는 품질 유지 기한.
상미 기한을 넘길 경우 김이 빠지거나 부유물이 생길 수 있어 기한 내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이처럼 오래된 맥주가 무더기로 유통되는 건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캔맥주의 경우 품질 유지 기한은 제조일로부터 통상 1년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아무리 지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손님이 일일이 캔 바닥을 확인해봐야 하는 상황. 오래된 맥주, 재고떨이 아니냐는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7월의 첫날인 오늘 낮 동안은 비가 주춤하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늦은 오후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 비구름대의 영향에선 벗어난 상태입니다. 해안 일부 지역에서만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낮 동안 기온 높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22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3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더위는 이보다도 더 심하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다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모레까지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30에서 80mm가량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많은 곳은 내륙을 중심으로 120mm 이상, 해안을 중심으로는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매우 세찬 비가 내릴 수 있겠고요.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순간 풍속, 시속 무려 70km에 달하는 강풍도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합니다. 장성의 현재 기온 22도 안팎, 광주는 23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 30도를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8도, 영암과 강진의 낮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예보됐고요. 곡성의 낮 기온 31도, 구리의 낮 기온 32도로 예보된 가운데 체감 온도는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까지도 장맛비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